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서현한테서 소개받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준형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제조업의 IoT 고객 사례로서 제가 먼저 AWS의 IoT는 어떤 것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코웨이 IoT 개발팀의 노영주 팀장님께서 자세한 코웨이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IoT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굉장히 많은 수의 디바이스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 디바이스들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적재할 것인지 그거부터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는 게 저희 AWS IoT 서비스입니다. 현재 AWS IoT를 사용 중인 고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는 장표에 몇 개 못 넣어서 좀 아쉽지만요. 훨씬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용해 주시고 계시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사례로 소개를 드리자면은 먼저 좀 낯이 익은 아마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바로 코웨이죠. 코웨이 저희 고객께서는 굉장히 AWS IoT를 잘 적용하셔서 현재 제품에 그 적용된 제품들이 많은 데이터와 그리고 수많은 기능들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노영주 팀장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고요. 다른 사례로는 이제 NL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생소하시겠지만은 이탈리아의 글로벌 전력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산업용 그리고 가정용 발전기에다가 스마트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그 스마트 게이트웨이에 그린글래스라고 하는 저희 AWS IoT의 솔루션을 심었습니다. 이 그린글래스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센서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바로 그 엣지 디바이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리세컨드의 속도로 데이터를 받은 즉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NL은 좀 더 빠른 반응 속도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보안 솔루션으로 유명한 시만텍의 경우입니다. 시만텍은 홈 네트워크에 사용된 라우터에다가 이제 IoT, 저희 AWS IoT를 적용시켰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외부 공격, 내부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것을 IoT를 이용해서 내려주고 받고 하는 것들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리오 틴토로가 하는 당연히 못 들어보셨을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브라질의 광산 회사인데요. 광산 현장 가보신 분들도 많지 않겠지만 저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굉장히 큰 중장비들이 어떤 광산에서 캐낸 광석들을 짊어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퀴 하나가 제 키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 바퀴 하나가 또 굉장히 고가거든요. 이런 바퀴가 험준한 길을 다닌다면은 마모되어서 교체해야 됩니다. 이런 교체 주기를 줄이기 위해서 중장비에다가 로더라고 하는 중장비에다가 진동 센서를 달고 각 로더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 진동한 데이터를 AWS IoT로 전송을 하게 되면은 AWS IoT에서는 그 데이터를 취합해서 실시간으로 그 길의 험준한 정도를 히트맵으로 나타내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험준한 곳, 예를 들어서 파랗게 표시된 부분은 덜 험준한 곳 해서 파란색 부분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발표하면서 중간중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시나리오로 IoT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로더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로더들이 로더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들이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장비들이라면은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모되고 소모되고 뭔가 이제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한 데이터들을 센서 데이터들을 모아서 예측하고 정비하고 그리고 시설을 또 보호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스마트워치에서 여러분들의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내가 몇 걸음 걸었다 혹은 내 맥박, 내 심박 이런 것들을 재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복지, 건강 솔루션에 이어서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몸에 무슨 변화가 생겼을 때 바로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의사 연락을 해서 원격으로 진료를 하게 한다든지 등등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도시 보면은 다들 이제 센서도 많고 카메라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뿐만 아니라 빌딩들도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센서를 가지고 있고 그 센서들은 통신하면서 뭔가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만약에 큰 대로에 가로등이 양 옆으로 있었다고 할 때 왼쪽에 있는 가로등은 빨간색으로 바꾸고
오른쪽에 있는 가로등은 노란색으로 바꾸고 이것을 왔다 갔다 번갈아 한다면 좀 약간 다양한 연출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가로등들도 다 IoT 디바이스로 관리를 한다면은 그런 도시의 경치가 상당히 멋있고 다이나믹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들을 저희는 플릿이라고 하는데요. 디바이스들의 모음을 플릿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IoT의 역할이 크게 되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을 이제 에너지를 쓰게 되니까 얼만큼 에너지 썼는지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다양한 페이가 나오고 있는데 IoT를 이용한 페이도 가능하겠죠. 뭐 삼성 폰이나 혹은 뭐 LG 폰, 애플 폰 등등의 여러 디바이스 등에서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IoT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oT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매출 증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내부 시스템 혹은 내부 효율을 이제 더 효율적으로 하는 효과가 있겠죠. IoT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창출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발전하게 되고 사용자가 그것에서 만족한다면은 이런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대하고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것이죠. 또 내부 효율적으로 보면은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여러분들 어떤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될지 지능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쓸 것인가의 규율을 정하면은 그 규율 안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운영 효율성이 매우 높아지고 여러분들은 OPEX가 감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IoT를 적용하기 위한 IT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보이시는 5가지 요소를 대표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왼쪽부터 보면은 디바이스 혹은 센서로부터 어떻게 데이터를 얻을 것인지, 어떤 데이터를 얻을 것인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얻기 위해서 혹은 자주 끊김없이 얻기 위해서 어떤 연결과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통찰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렇게 잘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나 혼자만으로 회사 하나만으로 이런 IoT 디바이스들을 운영한다면 한계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럴 때 서드 파티, 다른 이제 사업자들과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의 고민이 필요하겠죠. 또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뭔가의 관리 변경에 대한 문화가 좀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 고민하신다면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 AWS IoT가 이런 부분을 쉽고 좀 더 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AWS IoT 그럼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셉인데요. AWS IoT 컨셉은 크게 두 가지의 축으로 나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물 영역,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클라우드 영역. 사물의 영역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영역은 이렇게 사물로부터 들어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저희 클라우드 영역이 쓰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되면은 아래에 보이신 것처럼 지능적인 뭔가 통찰력을 얻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로직에 의해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저희가 처음에 AWS IoT 서비스를 내놨을 때 이런 IoT 코어라는 정말 IoT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부분부터 먼저 런칭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면은 이제 사물들, 아까 그림하고 좀 더 자세해졌죠? 오른쪽에 클라우드 그림도 아까보다 좀 더 자세해졌습니다. 코어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사물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잘 받아서 어떻게 분기시킬 건지 메시지 브로커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를 보냈냐에 따라서 어떤 뒤에 비즈니스 로직을 붙일 건지 그쪽으로 보낼 건지 결정하는 룰 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신이 좀 더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하게 보내게 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물이 인터넷이 끊겼다 이럴 때에는 그런 사물의 상태값을 저희 클라우드에 보존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 어플리케이션이나 다른 뒤에 시스템들이 저희 AWS 클라우드 IoT에 있는 이제 섀도우라고 하는 상태를 보면서 계속 상태를 변화시키다가 나중에
인터넷과 연결된다면은 이 섀도우에 있는 사물의 상태값과 실제 사물의 상태값을 싱크해 줘서 계속 연속성 있게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IoT 코어에다가 저희가 이제 지난 리인벤트 때 몇 가지 더 핵심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IoT 디바이스의 개수는 뭐 만 개, 수십만 개 혹은 뭐 수십억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게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제가 플릿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디바이스의 그룹을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룹을 지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의 아이디, 시리얼 번호 같은 것으로 지을 수도 있고, 혹은 디바이스에 태깅을 달아서 그 태그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플릿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관리를 하고 싶은 디바이스들을 여러분이 추출한 다음에 그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로깅도 하고 모니터링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디바이스들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것들은 버전 1의 소프트웨어가 올라가 있고, 어떤 것들은 버전 2의 소프트웨어가 올라가 있는데 버전 1을 버전 2로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했을 때 OTA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잘 활용하고 계신 사례로 저희 트림블이라고 하는 고객사가 있습니다. 트림블은 농업 기계 혹은 장비, 그리고 건설 장비, 건설 현장의 다양한 디바이스하고 센서들을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워낙 장비 수가 많고 기계 수가 많고 이 디바이스가 많다 보니까 저희 AWS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활용해서 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디바이스 관리는 그렇다 치는데 좀 더 보안을 강화할 수 없겠느냐라는 이제 측면에서 저희가 디바이스 디펜더라고 하는 또 기능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플릿을 안전하게, 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고요. 디바이스의 구성을 감사하고 그리고 디바이스의 모니터링을 합니다. 디바이스가 원래 의도했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디바이스에 대한 기능을 차단하거나 아예 전원을 꺼버리거나 그런 등등의 관리를 이 디바이스 디펜더를 통해서 이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내가 의도하지 않은 혹은 인증서가 원래 디바이스당 1:1 매핑이 되는데 인증서가 복제되어서 돌아다닌다 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를 생성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챌 수 있게, 그리고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이 취약한 소프트웨어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패치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IoT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를 모아서 혹은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함입니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IoT 애널리틱스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사실 이 IoT 애널리틱스는 기존에는 IoT 코어만 있었던 시절에는 뒤에 저희 AWS의 다양한 분석 서비스들을 붙여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들어라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IoT 애널리틱스를 쓰시면은 좀 더 간단하게 그리고 한 콘솔에서 편리하게 보실 수 있고요. 여러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취합할 때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만 골라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외부 데이터를 추가해서 보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에서 온 센서 데이터에다가 외부 그 해당 농기가 위치해 있는 장소 위치와 그리고 해당 위치의 날씨 정보를 가져온다면은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분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완전 관리형으로 저희가 스토리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네, 저희 AWS의 많은 서비스들이 완전 관리형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스토리지가 혹은 데이터가 얼만큼 크든 얼만큼 확장이 빠르게 일어나든 여러분들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조회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애드웍, 즉 즉시 쿼리를 날려서 그에 대한 답을 얻고 그것을 시각화하기 위한 저희 AWS에서 있는 아마존 퀵사이트라고 하는 BI 툴에 연결해서 바로 차트라든지 그래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더 나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그것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IoT 애널리틱스를 잘 쓰고 계신 고객사로는 발맷이라고 하는 종이 제조업체로서는 세계 굴지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 굴지 업체에서는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 중에 10가지를 추려서 그 10가지를 애널리틱스에 넣고
이제 돌린 다음에 종이가 찢어졌는지 혹은 찢어질 것 같은지를 예측해서 그 손실을 방지하는데 굉장히 잘 쓰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클라우드 상에서 추가된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왼쪽에 보이신 사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 보이시면은 파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거기에 그린그래스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 보시면은 약간 좀 인공지능 비슷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저희 머신러닝을 그린그래스라고 하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IoT 서비스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기존의 그린그래스도 충분히 훌륭하게 엣지 디바이스 단에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내부적으로 람다라고 하는 저희 서블리스 아키텍처 중 하나인데요. 서블리스 서비스를 돌려서 바로 그 로직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은 머신러닝 모델을 탑재함으로 인해서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한 추론으로 인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클라우드 상에서 여러분들 머신러닝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 모델을 디바이스에 적용을 하고요. 그린글래스가 올라간 디바이스 적용을 하고 그린글래스는 디바이스로부터 얻어온 정보를 바로 그 모델에 적용시켜서 해당 디바이스 안에서 추론까지 해내게 됩니다. 이러한 그린글래스의 머신러닝을 적용한 저희 고객사로 덴소라고 하는 일본의 전장 사업을 하시는 고객을 들 수 있겠습니다. 덴소는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는 것을 이제 런칭을 하면서 저희 AWS IoT의 IoT 코어뿐만 아니라 머신러닝이 올라간 그린글래스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차량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차량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추론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좋은 레퍼런스를 남겼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졌을 때 혹은 엣지 인텔리전스가 필요할 때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린글래스를 탑재함으로 인해서 해결했습니다. 디바이스들이 항상 이제 그린글래스가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CPU와 그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디바이스들이 저전력, 저성능의 CPU를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전구라든지 아니면 화재 경보기 같은 것들은 필요 최소한의 리소스만 가지고 있겠죠. 심지어는 통신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FreeRTOS라고 하는 저희 마이크로 컨트롤러용 OS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현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다양한 저희 마이크로 컨트롤러 제조업체하고 협력을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이제 디바이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잡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간단한 로직이고 간단한 기능만이다. 하다면 저희가 AWS IoT 원클릭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지금 현재 프리뷰 중에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마존닷컴의 대시 버튼이라는 걸 아십니까? 대시 버튼은 길이 5cm 정도의 AAA 건전지 하나 정도의 크기의 버튼 달랑 하나 달린 디바이스입니다. 이 디바이스의 버튼을 클릭하면은 해당 버튼 클릭에 연결된 어떤 함수 하나만 돌아가서 그 함수가 실행되고 끝입니다. 가장 이제 아마존닷컴의 대시 버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제 주문, 즉 세탁기 옆에 이 버튼 하나 놓고 세제가 떨어졌다. 그럼 버튼 누르면은 자동으로 아마존닷컴에서 세제가 주문이 되고 집으로 배송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시나리오로 IoT 디바이스를 등록하고 하는 데 있어서 번거로움이 있다면은 이런 원클릭을 쓰시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프리뷰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좀 정식 서비스로 런칭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AWS에 있는 IoT를 지금까지 말한 걸 쫙 풀어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보여집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엣지, 즉 디바이스 단부터 클라우드 단, 그리고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단,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그러게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저희 많은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IoT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너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도 많은 파트너들께서 현재 AWS IoT를 지원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시작하실 수 있으므로 저희 AWS와 함께 파트너와 함께 IoT를 시작해 보십시오. 네.
AWS IoT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좀 더 진짜 실제 사례를 대해서 코웨이의 IoT 개발팀 내 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노형준님께서 코웨이의 IoT 서비스 IO케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웨이의 노영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코웨이 IoT 서비스인 IO케어와 그리고 IO케어를 운영하고 있는 IoT 플랫폼, 저희 내부 코드명으로는 아이트러스트라고 부르고 있는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코웨이는 IoT 서비스를 2015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작년에 플랫폼을 좀 전환해야 된다,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고민 끝에 AWS 기반으로 플랫폼을 마이그레이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플랫폼에 대한 경험을 좀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좀 더 사실은 기술적인 내용들은 그 어제 세션에서 실전 프로젝트로 이야기하는 AWS IoT라는 세션이 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션에는 저희 개발 PM하고 그리고 저희 솔루션즈 아키텍트 담당 AWS 코리아의 그 SA가 그 세션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기술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제 뭐 유튜브나 그 올라오는 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냥 코웨이 소개 좀 드리면은요, 코웨이라는 브랜드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렌탈 사업 시작한 지는 20년 됐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부터 IoT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IO케어 2.0이라고 해서 상반기 중에 IO케어 서비스 리뉴얼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저희가 사명이 코웨이로 변경된 지가 5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웅진 코웨이 또는 이제 웅진으로, 심지어는 웅진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IoT 제품 라인업인데요. 정수기, 공기청정기, 지금 여기 보시는 건 5종 정도인데 해외양 제품하고 그 다음에 파생 상품까지 포함하면 한 8종 정도 됐고요. 실제로 이게 초기에는 좀 프리미엄 제품에만 좀 탑재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저희 전 제품 쪽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웨이 IO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IO케어가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 밸류는 리포트, 컨트롤, 케어, 익스텐션, 오토메이션, 뭐 좀 약간 이론적인 얘기긴 한데요. 리포트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센서를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세먼지, 온도, 습도, CO2, 가스, 뭐 물, 수질, 수량, 그리고 각종 고장에 대한 센서들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센서들에서 발생시키는 데이터들을 저희 IO케어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에게 제품의 상태를 리포팅을 해주고 있고요. 동시에 저희 뒤에서 소개해드릴 IoT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제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케어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가치 있는 데이터들을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필터에 대한 수명을 이제 알려주거나 아니면 고장에 대한 것을 알려주거나 또는 실제로 저희가 그 각종 그 노티피케이션 서비스가 있어서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 아니면은 고객 댁 내 공기가 오히려 너무 안 좋아서 환기를 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환기 알림에 대한 부분을 노티피케이션 해주는 기능들, 그리고 정수기 같은 경우는 실버 케어라고 해서 48시간 정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그 실버 케어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근에 그 익스텐션하고 오토메이션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데요. 워낙 스마트 스피커가 좀 핫한 그 아이템이어서 저희는 아마존 에코 그리고 네이버 클로버와 같은 스마트 스피커 쪽으로 연동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서 스크린샷을 좀 준비를 했고요. 코웨이 IO케어 서비스, 이게 저희 앱의 스크린샷인데요. 첫 번째 화면 보시면 고객의 그 현재 공기질, 그 다음에 외부의 공기질의 트렌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기질 상태라던가 그 다음에 필터의 상태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온오프나 그다음에 타이머, 그다음에 모드 전환, 풍속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케어 익스텐션 쪽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제 필터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나오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필터를 가지고 고객 댁 내에 적절한 필터를 맞춤형 필터를 추천해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렌탈 사업이다 보니까 하트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 코디가 집에 방문하는 그런 일정들을 사전에 이제 안내해 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렌탈 사업 형태로 파는 게 아니라 시판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필터에 대한 그 교체 주기를 알려주고 실제 필터를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특이한 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마존 대시 리플레니시먼트, 그러니까 아마존 DRS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이게 아마존닷컴이 아마존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소모품에 대한 자동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프린터의 토너라던가 저희 공기청정기 필터 같이 주기적으로 그 소모품을 교체해야 되는 서비스인 경우에 제품인 경우에 아마존 회원이 DRS에 가입을 해 놓으면 저희 서버가 필터를 교체해야 되는 시기에 아마존 쪽으로 주문 오더를 넣게 되고요. 아마존에서는 고객에게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그 이메일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거나 취소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된 날짜에 공기청정기 필터가 고객에게 배송이 되고요. 결제도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아마존은 이 DRS 서비스에 대한 힘을 좀 많이 싣고 있는데요. 저희는 공기청정기 카테고리에서는 최초로 그 DRS 서비스를 적용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 고장 진단이라든지 실버 케어 알림, 그 다음에 아마존 알렉스나 클로버 연동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그 앞에서 언급했을 오토메이션이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4월에 처음 나온 제품인데 액티브 액션이라고 해서요. 공유가 광고를 하는 TBCF가 지금 열심히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기능 중에서 저희 IO 케어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제품에는 머신러닝의 강화학습 모델이 적용돼 있어서 고객의 댁 내의 공기질 그리고 이용 형태를 저희가 데이터로 축적을 해서 그것들을 강화학습 모델을 적용해서 최적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제어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한마디로 이게 자동 제어가 보통 공기청정기에 보면 자동 모드가 있어서 그냥 켜놓으면 어차피 뭐 미세먼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제어되는 거 아니야? 뭐가 틀려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저희 그 머신러닝 강학습 모델 같은 경우는 오염이 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5분 단위로 저희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오염이 되기도 전에 오염이 될 거라는 저희의 어떤 그런 예측이 있다고 하면 공기청정기를 가동을 시키고요. 가급적 낮은 단수로 그래서 소음도 좀 덜 나게 그리고 전기료도 좀 절감하고 그리고 제품 수명도 좀 길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드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근 들어서 저희 그 유관부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전 제품에 탑재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블라블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저희 아이오 케어가 지향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인텔리전스 오브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 IoT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웨이 IoT 서비스의 구성도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중앙에 있는 코웨이 IoT 플랫폼, 저희 코드명 아이트러스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있고요. 앞단에는 제품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스피커, 그 다음에 뒷단에는 저희 데이터 분석 플랫폼, ERP, 그리고 서드파티 IoT 플랫폼들이 서로 이렇게 연동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2015년에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패키징된 솔루션 기반으로 IoT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작년에 약 5개월의 그 시간을 들여서 AWS 기반, AWS IoT 기반의 IoT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를 했습니다.
잘 쓰고 있었던 플랫폼을 굳이 왜 변경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전에 쓰던 플랫폼이 뭔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는 몇 가지 이제 당면 과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 대응입니다. 저희 제품이 현재 국내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말레이시아나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그리고 미국, 일본, 뭐 중국과 같이 이렇게 글로벌한 쪽에서 제품이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제품들이 이전까지는 넌 IoT, 그러니까 IoT가 아닌 제품들 중심으로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가 작년부터 이제 IoT 제품들에 대한 요구가 좀 많아지면서 그 IoT 제품을 지원할 수 있는 IoT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제품 지원에 대한 대응을 하기에는 기존 플랫폼에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 패키징된 솔루션 형태이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커스텀하거나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솔루션 사업자의 지속적인 서포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들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개발 내재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그 와중에 또 비용을 좀 절감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미션을 받고 저희가 플랫폼 전환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특수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약간 한계는 좀 있습니다. 저희가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그 회사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리소스가 좀 아무래도 뭐 부족한 상황이고요. 동시에 플랫폼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기존 제품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신규 제품을 또 기존 제품과 같이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고 개선된 방식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저희 제품 사실 이건 코웨이 특수성만은 아니긴 합니다만 뭐 국내 아마 그 오래된 가전 사업자들은 하드웨어 스펙, 그러니까 전장 하드웨어 스펙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뭐 마이컴 기반으로 된 전장 하드웨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 대단한 걸 적용하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선택한 대안은 AWS였고요. 이런 기술적인 어떤 고려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적인 고려도 일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력 판매 채널이 아무래도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존과의 협력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DRS라든지 FBA라고 하는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그러니까 저희 이거는 그 아마존을 통해서 주문, 배송, 결제 배송까지 다 해주는 아마존의 서비스인데요. 이런 서비스를 쓰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는 AWS라고 하는 솔루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추진을 할 때 이제 아까서 말씀드렸던 뭐 저희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져가려고 했었던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로는 AWS의 완전 관리형 서비스,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 기반으로 구축을 하자였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서브리스 아키텍처를 적용하자라고 치환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개발 리소스가 아주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최대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좀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2015년 이후 그때부터 출시됐던 기존 제품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면서 동시에 앞으로 새로 나올 제품들에 대한 부분을 접속 방식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기존 플랫폼 대비해서 성능 개선과 비용 최적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미션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저희 그 아이트러스트 구성도인데요. 제품이 센싱된 데이터를 AWS 저희 이게 이번에 보니까 IoT 코어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EC를 통해서 이건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디바이스 게이트웨이를 보내고요. 이게 룰 엔진을 통해서 다이나모DB와 키네시스로 데이터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후에 저희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비즈니스 로직과 관련된 그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ERP로 데이터를 적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꾸로 앱이 저희 제품을 제어하거나 할 때 또 앱으로 푸시를 줄 때는 저희 람다를 통해서 API 게이트로 통로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언급했었던 AWS 완전 관리형 서비스 기반 구축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요 AWS IoT는 원래 완전 관리형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요걸 선택을 했었던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원래 저희는 그 카프카를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는 AWS의 키네시스로 대치를 했고 DB도 다이나모 DB로 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I 같은 경우도 원래는 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개발했었던 부분을 AWS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통해서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을 했고요. 요렇게 완전 관련 이거 외에도 사실은 또 뭐 완전 관련 서비스를 쓰는 게 외부에도 많습니다. 뭐 SNS도 그렇고 저희는 모바일 인증 쪽 그러니까 서비스 인증을 코그니토를 써서 구현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AWS의 가급적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최대한 활용하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결과는 일단은 저희는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부담을 좀 덜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스케일 업 다운에 대한 거는 어쨌든 완전 관련 서비스의 경우에는 AWS가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 부담을 좀 덜은 부분이 있고요. 보안도 상대적으로 뭐 AWS가 관리하는 영역이니까 저희가 보안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프로젝트 해보니까 가용성이 확보됐다는 부분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저희 프로젝트 하면서 경험했던 게 람다는 서비스 리밋이 좀 있어서 리전별로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만 서울 리전 같은 경우는 한 3,500개, 초당 3,500개 리퀘스트가 제한이 돼 있어서 그거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서비스 리밋에 스로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전 그림에서 저희가 굳이 SQS를 그 사이에 넣었었던 거는 스로틀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퀘잉을 통해서 그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좀 구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WS의 완전 관련 서비스라고 해서 100% 믿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라는 부분을 경험적으로 저희가 좀 얻게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용량 기반의 요금 체계. 이게 원래 AWS가 기본적으로 사용량 기반이긴 합니다만 이 완전 관련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인프라의 디플로이와 상관없이 전부 다 이 호출량이나 트래픽에 기반해서 과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같은 사업자한테는 꽤나 좋은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존 제품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기존의 제품 자체가 그 실제 MQTT 지원이 아니고 TCP를 사용해서 커넥션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MQTT 같은 그 IoT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못하고 커스텀 TCP를 쓰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AWS IoT는 TCP를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TCP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익스터널 커넥터라고 하는 게이트웨이 모듈을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서 MQTT로 변환해서 주고 신규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EC를 거칠 필요가 없겠죠. MQTT 통신이 가능한 장비인 경우는 바로 AWS IoT로 다이렉트로 커넥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개선하고 비용 최적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단에 아까 말씀드렸던 익스터널 게이트웨이, 익스터널 커넥터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전에 저희가 썼던 솔루션 패키지도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는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것들이 제공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스케일업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크는 갖고 있었었는데 AWS 전환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연간 인프라 운영 비용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 운영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애플 투 애플 비교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에스티메이션으로 한 60% 정도 그 전 플랫폼 대비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저희가 노력 안 해도 AWS가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AWS IoT가 가격 인하가 한 차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EC2 인스턴스에 대한 부분도 가격이 계속 조정되고 있고요. 성능 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험적으로 람다를 쓸 때 자바를 올렸을 때 이 그 콜드 스타트 할 때 이 메모리 로드 이슈가 있어서 이거를 노드로 좀 바꿔야 되는 고민을 좀 막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AWS에서 80% 성능 개선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테스트해 보니까 노드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성능 개선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 지속적으로 신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출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작년 하반기였는데 작년 AWS 리인벤트 때
AWS IoT 관련된 신규 프로덕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작할 시점에 그 프로덕트들, 뭐 예를 들어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나 디바이스 디펜더나 어넬럭티스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저희가 사실은 비즈니스 로직 쪽에 실제 개발했어야 될 것들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영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이제 나왔으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 적용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어쨌든 AWS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걸 저희가 경험적으로 획득을 했습니다. 향후 저희 계획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머신러닝 관련된 부분은 실제 제어는 저희 아이트러스트 IoT 플랫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강학습 모델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실제 제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 온프레미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AWS 프로덕트 기반으로 좀 전환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희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는데 AWS로 옮길 수 있는지, 옮길 수 있다면 비용이 적절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플랫폼을 좀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프로덕트들 아직 뭐 나온 것도 있고 발표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 뭐 실제 발표만 됐지 서비스 리전에 아직 안 나온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신규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확대하는 쪽으로 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였고요.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AWS IoT를 가지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이게 뭐 이걸로 모든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점들도 많고요.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의 경험상 저희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회사가 적은 개발 리소스를 가지고 단기간 내에 IoT 서비스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고 하면 현 시점에서는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